와, 정령 이거 실화냐?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해버린 로봇 청소기 신형들. 25년 멀어질 로청 트렌드가 궁금하다면 끝까지 보자. 올해 베를린 가전 박람회 이파에서 만난 로청 3대장 브랜드 로보락, 드리미, 에코백스의 내년 신형 발표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대격변 수준을 예고하는 변화들이었대. 정말 깜짝 놀랄만한 수준의 혁신들이었는데 이를 보여주기 전 각 브랜드들의 고유 특징을 알고 나면 그 방향성에 대한 이해가 쉬워 입문자나 롤인이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다. 먼저 로보락이다. 이 로보락 브랜드는 뭐랄까 프로토스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공방 성능 모두 뛰어난 프로토스 유닛처럼 업계 정점에 오른 피지컬과 뇌지컬을 바탕으로 출시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꽉 찬 오각형의 성능을 보여준다. 뭔가 기술들을 보면 타사와는 다른 노선을 걷는 독자적인 성능들이 많은 편이다. 덕분에 업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으로 라인업의 다변화보다는 하이클래스의 제품력을 가지고 상위 제품군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다. 캐리어급 고테크 유닛들로 가면 정말 맞다이로는 풀토 당해내기 쉽지 않듯 고사양 플래그십에선 전세계 점유율 측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에코백스의 경우 저그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고사양 플래그십에서부터 가성비 그냥 생 저렴이 버전까지 무한의 처리에서 터져나오는 저거 물량 마냥 엄청나게 쏟아지는 라인업으로 승부한다. 초반부터 게임 후반까지 개처럼 굴려먹는 저글링 마냥 몇 년 지난 모델들도 먹히면 단종안시키고 계속 생산하고 같은 라인이더라도 이름을 다 외울 수 없을 정도의 베리에이션을 통해 물량으로 추진돼. 그런데 또 그 개별 제품들이 기본빵은 해준다는 게 포인트. 에코백스의 진짜 무서운 강점은 바로 이 어떤 사람들에게든 먹히는 폭풍 저급급 물량과 스펙트럼이다. 드리미의 경우 테란적 특성을 지니고 있대. 두 브랜드 대비 신은 종족임에도 그 발전 속도가 미쳐버린 수준이대. 타사의 특별한 기술적 강점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흡수하여 빠르게 반영한다. 괴랄한 트렌드 적응력을 통해 최근 로청 브랜드들을 만나면 가장 경계하며 언급하는 브랜드다. 자이 특징들을 알고 나면 각 브랜드들의 신기술 방향성에 대해 이래서 라고 살짝 더 이해가 쉬울 거다. 자, 그럼 각 브랜드별로 설명 빠르게 간대. 에코백스 롤러 물걸레. 에코백스 전시관에 가보니 역시나 대체 몇 개인지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스타일의 엄청난 라인업들을 선보였다. 심지어 산업용 로봇 청소기에서부터 흉폭해 보이는 카펫 청소기까지 범위도 굉장히 넓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내년 플래그십 모델인 XH 시리즈다. 에코백스의 이전 짝들처럼 상단에 튀어나온 라이더 센서가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전면 센서 하단을 보면 숨겨져 돌고 있는 라이더 센서가 보인다. 덕분에 좀 더 낮은 높이의 공간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거기에 측면에 적외선으로 보이는 커다란 센서가 있는데 내부로 숨은 라이더의 사각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다. 최근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메카닉 회전솔도 탑재한 모습이다. 하부를 보면 올해 보여준 머리카락 엉킴도 정말 적으면서 카펫 이물질들도 타 안티탱글 브러쉬들 대비 월등하게 잘 빨아들이는 성능을 보여준 만능 제로 탱글 브러쉬를 업그레이드하여 이런 실리콘 날개가 덧붙여졌대. 사실 에코백스 내년 신제품에서 가장 칼을 간 강력한 신기술은 바로 이 후면의 롤러형 걸레다. 기존 로청들의 경우 일부 진동형을 제외하면 이런 원형 회전물 걸레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던 상황이었다. 근데 습식 청소기류에서 나봤던 롤러형 물걸레를 탑재한 모습으로 박람회에 출격한 모습이었다.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파격적인 시도라 대체 왜? 라고 물으니 브랜드 측에선 대답 대신 조용히 유분기가 있는 이물질을 바닥에 펴바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롤러형과 회전형 걸레 제품이 해당 이물질을 지나간 모습을 비교하여 보여줬는데 보이나? 회전형의 경우 유분기가 물걸레에 의해 바닥에 그대로 펴발리며 지나간 모습인데 반해 롤러형의 경우 지나간 자리에 유분기가 남아있지 않은 모습이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는지는 이 롤러형의 구조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후면 롤러를 빼보면 이 안쪽에 금속 갈퀴가 있는 거 보이네? 이 갈퀴가 롤러가 회전하면서 붙어있는 이물질을 긁어내는 역할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떼어난 이물질들은 후면 배수로를 따라 뒤쪽에 붙어있는 오수통에 따로 모이게 된다. 덕분에 청소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깨끗한 걸레 상태로 유지되며 바닥을 문지르기 때문에 유분기가 있던 바닥이 깨끗하게 닦인 거였다. 반면 회전물 걸레의 경우 걸레에 묻은 이물질이 계속 붙은 상태로 바닥을 문지르기에 지나가면서 이 이물질 자국이 남게 된 거다. 그리고 이 롤러형 걸레임에도 기존 에코백스의 원형 걸레가 가지고 있던 적응형 엣지 시스템을 그대로 반영하여 의자다리나 구석 청소 시 롤러가 환경에 맞춰 삐져나와 청소해주는 모습이었다. 옆에서 설명해주는 현장 스텝이 말하길 본인들이 지금까지 개발했던 어떤 물걸레 성능보다 독보적이다 라고 너무나 자신있게 대답하는 모습이었다. 그 기세가 거의 패왕색 뚫은 루피급이라
상당히 기대가 되었대. 다만 이런 형태의 물걸레의 경우 상대적으로 건조 및 세척 같은 관리가 까다로워 쉰내에 취약한데 이 점은 어떻게 대응했을지 내년에 리뷰하면서 체크해보겠대. 25년엔 서브라인인 T라인도 라이다를 몸체에 넣어 출시하는 것 같은데 플래그십과는 다르게 T라인은 원형 회전 물걸레를 그대로 탑재한 모습이었대. 드림이 청룡 쇼바. 사실 3대장 브랜드 중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주목을 받았던 건 이 드림이 전시관이었대.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제품은 내년 출시할 드림이의 플래그십인 이 X50 울트라 제품이었대. 스테이션의 외모는 올해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 본체에 대격변급 패치가 장식되었대. 서로 니주 안 깔고 바로 보여줄게. 그냥 보면 알아. 자, 문턱 앞에서 봐봐. 벌떡 일어나 버린대. 와, 이거 보는데 진심 나도 모르게 탄성이 철로 나왔대. 지금까지 문턱 돌파 최고 높이가 고작 해야 2.5cm 정도 됐었는데 이건 공식 돌파 한계가 4에서 5cm라고 한대. 근데 내가 현장에서 본 결과 저건 정말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 같고 5cm 이상도 가능할 미친 돌파 높이를 보여줬대. 이런 정신 나간 기술의 핵심은 이 메인 바퀴 휠 측면에 추가 장착된 관절형 쇼바 바퀴 때문이었대. 보통 때는 접혀있다 문턱을 발견하면 이 접힌 관절을 펴면서 거진 전성기 청룡 쇼바급으로 승천할 듯 로청의 앞머리를 들어준대. 그리고 관절의 하단부에 톱니 같은 작은 바퀴가 움직이며 천천히 앞으로 전진 후 턱에 해당 바퀴가 닿는 순간 뒤로 접히며 문턱을 오르는 원리다. 내가 국내 대기업들 로청 관련 인터뷰할 일이 있으면 목에 핏대 세워가며 꼭 탑재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게 이 높은 문턱 돌파 성능이었대. 국내 아파트 환경의 특징상 높은 매트와 문턱들이 많아서 한국 브랜드의 강점을 차별화하려면 꼭 이 문턱 돌파 성능을 3cm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한 2년 전부터 그렇게 말했었는데 이미 중국 쪽에선 이렇게 개발 완료까지 해버렸대. 아무튼 이거 문턱 돌파 외에도 강렬한 인상을 줬던 게 바로 이 라이더 센서 내부 숨김 기능이래. 이 튀어나온 센서를 본체 내부로 숨겨 8.9cm 높이의 좁은 곳까지 들어가 청소할 수 있도록 했대. 이 바닥을 보면 메인 브러쉬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 브러쉬가 두 개인 게 비주얼적으로 큰 차이점이래. 거기다 이전 커팅형 브러쉬에서 한쪽이 빠지는 브러쉬로 형태까지 바뀌었대. 실제로 이렇게 머리카락을 넣어보면 정말 한 개도 안 걸린대. 아니 근데 이거 힌지 구조나 형태가 나르왈 안티탱글 브러쉬 거진 판박이 아니야? 이거 중국 시장 볼수록 느끼는 건데 여긴 그냥 뭐 야생이야. 정말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중국 내 경쟁사들의 기술을 서로 현직 카카시급으로 가져와서 반영한대. 국내였으면 난리 났을 것 같은데. 뭐 거진 세렝게티급 야생이라 무자비할 정도로 서로의 기술을 반영하고 꼬우면 살아남아봐 하는 살벌한 배틀로얄 생태계다. 근데 우리 시장 아니니까 아무나 이겨라 하며 팝콘 각이나 질 건 아닌 게 우선 점은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은 놈은 진심 고질라급 괴물이 되어버린다는 점이대. 이걸 참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올해 보여줬던 회전솔 메카니감과 걸레 메카니감 모두 내년에도 유지될 거로 보인대. 로보락 해자 신형. 이번 로보락은 여러모로 반전이 많았대. 기본적으로 굵직한 신형은 CES에서 보여주는 편인데 이번 이파에서 보여준 신형은 서브라인임에도 거의 플래그십 성능과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이대. 그 주인공은 이 로보락 큐레보 컵으로 플래그십인 S라인 아래 중급기 라인이대. 그럼에도 플래그십 싸다고 원투펀치 왕복으로 갈길 성능을 보여줬는데 우선 흡입 성능부터 무시무시하대. 스펙상 흡입 성능이 18,500파스칼로 24년 초 1000파스칼 간 넘겼던 수준에서 거진 더블로 뛰었대. 보통 로보락의 흡입 성능에 맞춰 그의 타사 제품들의 흡입력이 결정되는 걸 감안했을 때 25년의 경우 1만 파스칼 후반대의 제품들이 대거 출시될 걸로 보인대. 사실 이 제품의 가장 인상적인 기능은 역시나 입이 벌어지는 문턱 돌파 성능이다. 다만 같은 돌파라도 드리미와 로보락의 방식은 좀 달랐대. 메인 바퀴 외에 보조 바퀴를 추가로 달아 돌파의 메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드리미에 반해 로보락의 경우 추가적인 장치 없이 앞바퀴와 메인 바퀴 모두에 자체적인 쇼바를 달아서 돌파하는 형태다. 앞뒤 바퀴 쇼바가 독립적으로 가동이 가능해서 이렇게 문턱을 만나면 앞바퀴의 쇼바를 올려 전고를 들어올린 후 속도를 높여 문턱을 돌파한대. 드리미 대비 이 방식의 이점이라면 카펫 지역에서 로봇의 바닥 높이 전체를 들어올릴 수 있기에 털에 브러쉬나 걸레가 닿지 않고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과 장애물을 걸릴 시 본체를 들어올려 탈출이 용이하다는데 그 강점이 있을 것 같대. 다만 그 돌파 최대 높이는 드리미 대비 조금 낮아 보였대. 높이가 드리미 대비 낮은 문턱임에도 로보락은 살짝 졸렸는지 계단 형태로 문턱 난이도를 좀 낮춰놨대. 뭐 그래도 현 시점의 모든 로청들은 씹어먹을 수준이긴 하대. 바닥을 봤을 때도 많은 변화가 느껴졌는데 메인 브러쉬가 짬짜면 마냥 반반으로 갈렸대. 결국 에코백스를 제외하고 모두 나르왈식 엉킴 방지 브러쉬 형태가 표준이 되는 느낌인데 이 반으로 갈린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지며 엉킴을 방지하는 구조대. 요 회전솔 모양이 또 독특한데 이 구조상 회전솔에도 머리카락이 안 낀다고 한대. 회전솔 메카니감에 이어 이번 제품부터는 걸레도 메카니감이 탑재되는 것으로 보인대. 전면 센서의 경우 이전 Q라인에는 적외선 센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엔 카메라 센서 2개로 업그레이드되어 회피율 또한 플래그십급으로 올라갈 것 같대. 근데 충격적인 건 아까도 말했지만
했지만 이게 플래그십이 아니라는 거. 정말 개해자급 서브라인이 아닐 수 없대. 국내 올해 하반기 출시 풍문이 살살 들리는데 역시나 가격이 문제일 것 같다. 내년 로보락의 플래그십 방향성도 이 제품을 봤을 때 이제는 회전물 걸레가 되지 않을까 싶다. 별평. 자, 로청 3대장 신형들을 둘러봤을 때 내년 주요 트렌드를 정리하자면 우선 첫 번째, 대문턱 돌파 시대의 개막. 각 브랜드들마다 높은 문턱이나 매트를 돌파할 수 있는 성능이 기본이 될 것 같다. 두 번째, 대림보 시대의 돌입. 점점 툭 튀어나온 라이더 센스를 어떤 식으로든 숨겨서 최대한 낮은 높이까지 기어들어가 청소하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다. 세 번째, 털 엉킴 제로 시대의 돌입. 주요 3사 모두 엉킴 자체가 제로에 가까운 브러쉬를 채택하면서 메인 브러쉬의 털김 스트레스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로청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어 미칠 것 같아. 변화가 적고 보수적인 가전판에 늘 새롭고 짜릿함을 선사해 주신대. 이러니 내가 로청 못 끊지. 그리고 신기술에 혹해서 당장 필요해서 사야 되는데 참을까 고민된다면 현 제품들 그냥 사라. 그때 되면 또 더 좋은 기술 발표하고 결국 최고의 제품을 사는 건 죽기 직전에 사야 되는 거니까 그냥 로청은 빨리 사서 조금이라도 더 편해지는 사람이 승자다. 일단 내가 25년 현 시점 상황에 맞는 최고의 로청 업데이트한 내용 댓글로 싹 정리해 놓을 테니 살 사람은 참고하자. 이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